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요리를 선보이는 천재 셰프들이 평생을 바쳐 얻고 싶어하는 궁극의 훈장이 있습니다. 바로 미쉐린 3스타죠. 별 하나를 받으면 식당 매출이 폭발하고 별을 잃으면 셰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미쉐린 가이드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묘한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이 절대적인 기관의 정체가 도대체 왜 타이어 회사인 걸까요? 기름 냄새 나는 고무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트러플과 캐비어를 다루는 전 세계 파인다이닝의 기준이 된 걸까요? 오늘은 타이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시작된 한 장의 무료 지도가 어떻게 100년 뒤 전 세계 외식 산업의 지도를 바꿔버린 마스터피스가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큰 그림을 지리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1900년 프랑스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앙드레 미슈린과 에두아르 미슈린 형제는 타이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의 프랑스는 자동차의 낭만이 넘치는 곳이지만 1900년 당시 프랑스 전역을 굴러다니는 자동차는 고작 3,000대 남짓이었습니다. 길은 온통 흙밭과 자갈밭이었고 파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주유소가 없어서 약국에서 연료를 사서 넣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동차란 부자들의 위험하고 시끄러운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당연히 타이어는 더럽게 안 팔렸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야 타이어를 팔 텐데 아무도 운전을 안 하니까요. 이때 미쉐린 형제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차를 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운전을 더 많이, 더 멀리하게 만들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차를 타고 멀리 떠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1900년 8월, 미쉐린 형제는 빨간색 표지의 얇은 책자 35,000부를 인수해 사람들에게 무료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의 시작, 제1판 미쉐린 가이드였습니다. 초기 미쉐린 가이드는 지금 같은 고급 맛집 평가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운전자를 위한 생존 가이드였죠. 타이어 교체 방법, 주유소의 위치, 자동차 정비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행 중 밥 먹고 잠잘 수 있는 여관과 식당의 위치가 담긴 지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보완제라는 개념입니다. 보완제란 바늘과 실, 커피와 시럽, 삼겹살과 소주처럼 함께 소비할 때 만족도가 커지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통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직접적인 보완제를 팔죠. 프린터 회사가 잉크를 팔고 면도기 회사가 면도날을 파는 것처럼요. 하지만 미쉐린 형제의 천재성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타이어의 보완제를 여행과 미식으로 설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프랑스 외곽의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난다. 자동차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거친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타이어가 빨리 마모된다. 타이어를 교체하러 미쉐린 대리점에 온다. 즉, 미쉐린 가이드는 단순한 식당 추천서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타이어를 합법적이고 즐겁게 갈아버리기 위해 설계된 지능적인 트랩이었던 겁니다. 이 가이드북은 지리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낳았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의 동선은 주로 기차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닿지 않는 외곽 지역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죠. 하지만 미쉐린 가이드에 수록된 도로망과 식당 지도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차역에서 도로로 끌어냈습니다. 가이드북을 든 운전자들은 파리를 벗어나 남부의 리옹으로, 프로방스로, 노르망디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위에 점으로만 존재하던 낯선 시골 마을들이 반드시 가봐야 할 미식의 성지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공간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셈이죠. 사람들이 프랑스 전역의 숨겨진 맛을 찾아 대륙을 종횡무진할수록 미쉐린 타이어 공장의 기계는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1920년 미쉐린 가이드 역사에 엄청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앙드레 미쉐린이 우연히 한 타이어 매장에 들렀는데 자신이 정성껏 만든 미쉐린 가이드북이 기울어진 작업대의 수평을 맞추는 깔개로 쓰이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충격에 빠진 앙드레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인간은 돈을 지불한 것만 가치 있게 여긴다. 그날부로 20년간 무료였던 가이드북을 유료로 전환합니다. 책에 있던 광고도 싹 빼버렸죠. 그리고 독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아메머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신분을 숨긴 전문 평가원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식당을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미쉐린 스타 제도가 탄생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별의 기준에도 타이어 회사의 본질이 깊게 박혀 있다는 점입니다. 별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우선 원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으로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길이라면 잠시 멈춰서 먹고 갈 만한 곳입니다. 투스타는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우회해서라도 갈 가치가 있는 곳이죠. 쓰리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이 식당만을 위한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맛있다가 아닙니다. 별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자동차가 더 먼 거리를 더 오래 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의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타이어의 마모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무서우면서도 우아한 기준표였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 자동차는 대중화되었고 타이어 시장은 피 튀기는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미쉐린은 경쟁사들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미쉐린 그룹 전체 매출에서 가이드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먼지 같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평가원들의 식비와 체류비가 엄청나서 가이드 부문 자체는 적자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럼에도 왜 미쉐린은 이 책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바로 초인류 브랜드 이미지 때문입니다. 미쉐린 가이드가 선정한 최고의 식당들이 주는 신뢰도와 완벽함이라는 이미지는 그대로 미쉐린 타이어의 이미지로 전이됩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을 검증하는 깐깐한 회사가 만든 타이어라면 내 가족의 안전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무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100년 전 단순히 고물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길 위로 유혹했던 무료 지도는 이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경제를 움직이는 전 세계 외식 산업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미쉐린 가이드는 단순히 맛집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보완제인 여행의 매력을 극대화한 경제학적 승리이자 좁혀져 있던 사람들의 지리적 생활 반경을 대륙 전체로 확장해버린 혁명적인 마케팅의 결과물입니다. 다음에 길을 걷다 타이어 가게 앞에서 뚱뚱하게 웃고 있는 하얀색 마스코트, 비벤덤을 마주친다면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귀여운 캐릭터의 미소 뒤에는 전 세계인의 입맛과 타이어를 동시에 지배하려 했던 한 기업의 엄청난 큰 그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흥미로운 지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